안녕하세요. 저는 하프 스터디 창안자 김군입니다. 1980년대 이제 한국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루마니아에서 온 줄리아라고 합니다. 네, 한국사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있으시죠? 어마어마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1980년대부터 민주화라는 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80년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이제 몸기억할 수 있게끔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0년대는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하죠.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 있었는데요. 대통령을 이제 뽑을 때 선거인단으로 이제 뽑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들의 민의라고 하죠.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986년부터 이렇게 천만인 이제 개헌 서명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사인하면서 이제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직접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 개헌을 하자고 이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대학교 학생이죠. 박종철 군이 물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거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되레 이제 그 사실이 폭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4월 13일 날 자기가 만든 헌법을 그대로 수호하면서 그 다음 정권 이제 인수자한테 물려주겠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잘못 읽어요. 4.13 4.13 헌처치. 호원 조치, 그렇죠. 호원 조치.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 받겠죠? 열 받습니다. 누가? 이한열. 그렇죠. 이한열 연세대학교 학생이 데모하다가, 항의하다가 최루탄을 정면으로 맞고 죽게 됩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또,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게 6월 9일인데, 6월 그 다음날부터, 6월 항쟁이 일어납니다. 네. 언제? 1900? 어디예요? 7. 87년, 그렇죠. 87년, 혹시 몇 년생이세요? 여자분 그렇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이후에 태어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때 이제 어마무시했습니다. 이게, 그때 안 태어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6월, 그 이후에 태어나신 것 같다고요. 자, 6월 항쟁이 이제, 이때부터 본격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천박사열, 이렇게 합니다. 천박사열. 천이 뭐라 그랬죠? 천. 여기 읽어보시면 되죠. 1,000만 명. 천만 명, 10 밀리언이잖아요. 10 밀리언. 그렇죠. 1,000만 명 서명 운동. 박은 뭐라고요? 그렇죠. 박종철 학생 고문 지다한테 이제 물고문 했다는 거예요. 물로 이제 뭐 압박해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하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도 반성하지 않고 자 대통령은 뭘 발표한다고요? 대통령은 4.13 4월 13일이라는 뜻이에요. 4.13 호헌 조치. 다시 뭐라고요? 4.13 조치.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제 정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열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한열이요. 그렇죠. 이한열이 최루탄 맞고 죽으면서 뭐가 본격화되냐면 6월 항쟁, 프로테스트. 그렇죠. 이게 저항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6월 29일 날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직선제 개헌 선언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했냐면 이제 노태우라는 사람이 하게 되는 노태우라는 사람은 바로 전두환의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죠. 헌법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만들어지고 이제 오래 하지 말고 딱 한 번만 해라. 그 대신 이제 5년 단임제, 5년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9차 개헌 시대고 1987년 헌법 시대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33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헌법이 개헌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유는 헌법을 개헌할 때마다 이제 집권 세력의 의도가 드러나거든요. 즉 자기가 더 해먹으려고 자꾸 이제 다른 개헌을 막 한다는 거죠. 자기 욕심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제 개헌을 서로 이제 반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5년 한 번만 한다는 말이에요. 5년
단임제. 단임 한 번만 한다는 거야. 짧을 단자. 단임제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천박사열 육구직단. 전박사일 육구직단. 한번 더. 전박사일 육구직단. 그렇죠. 자, 이거는 좋을 수가 없겠죠. 왜? 본인이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잘해도 내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몸기억을 하려면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반 또는 반의 반 나눠놓고 요것만 보고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를 이쪽으로 이제 압축할 수도 있는 자유자재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보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반초학습의 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압축을 해볼까요? 자, 천만인, 기원, 직선제, 기원, 서명운동, 그렇죠? 네. 뭐라고 해요? 천, 그렇죠. 천. 그 다음에 박, 그렇죠. 박이 누구예요? 박종절. 박종철, 그렇죠. 그 다음에 사, 413. 4월 13일 날 호원 조치. 네. 413 뭐라고요? 헌 조치.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열. 네, 맞아요. 이한열, 그렇죠. 아하. 그 줄여서 이렇게 전박사열, 아하하. 전박사열, 그렇죠. 전박사열 그다음에 뭘까요? 6월 항쟁 6.29 선언을 뭐라 한다? 그냥 6으로 압축해 6으로. 그렇죠. 자, 육직단. 이제 6월인데 이제 이거를 같이 묶어서 얘기할 때는 6월 그럽니다. 발음은 6월, 그렇죠. 그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차 개헌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대통령 직선제, 그다음에 5년 단임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전박사열 육구직단. 빨리 시작. 전박사열 육구직단. 전박사열 육구직단. 그래서 이거를 빨리 얘기하고 이거를 숙달시키면은 되는 거죠. 혹시 구구단 할 줄 알아요? 구구단 몰라요?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구구단이라는 걸 외워요. 8을 9번도 한다. 그러면 이제 8, 9, 72 이런 식으로 못 외우고 있죠. 그래서 수학 잘 못하죠. 이제 수학을 잘 하려면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걸 먼저 하기 때문에 잘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19단까지 한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이걸 이제 미리 해놓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압축을 해놓고 압축한 거를 또 풀어보는 그런 훈련도 해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전박사열 육구직단. 그렇죠. 천이 뭐였죠? 1900. 천은 아니었나? 10 맞아. 10밀리언. 10밀리언 뭐예요? 천만인 서명운동. 그렇죠. 무슨 서명운동? 직선제. 이제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는 거예요. 박은 어렵죠. 그렇죠. 자, 왜냐면 한국에 오래 살았으면은 이건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유명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역사적 인물이 됐으니까. 박종철 해봅시다. 종철, 그렇죠. 자,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했어요. 뭐냐면 4.13 호원 조치. 뭐라고요? 4.13 헌 조치. 헌 조치. 헌법을 지키겠다. 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개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학생이 누구라고요? 열받은 학생이 열이 맨 마지막이었죠. 그렇죠. 마지막이었죠. 뭐였죠? 이한열. 이간열. 네. 그렇죠. 간열. 박종철, 이한열 하면 됩니다. 여기는 박종철, 이한열.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학교가 서울대 연세대인데 박종철은 서울대학교 학생, 이한열은 연세대학교 학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더욱더 국민들의 공분, 이렇게 이제 미움을 받게 된 거죠. 원한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일어났다고요? 6월 항쟁, 프로테스트. 그렇죠. 6월 항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6월 항쟁.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부차 개헌이 9번 일어나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유효한 마지막 개헌이 되는데요. 9차 개헌. 그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그다음에 5년 단임제.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온다? 전박사열 육구직단. 그렇죠. 어렵죠. 완전히 어렵죠. 자, 그런데 한국사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국사에 관심이 있다니까 어떻게 해? 자꾸 이거를 말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려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압축해보고
거꾸로 풀어보고 하면서 그런 활동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제가? 압축할 수 있는 걸 동그라미. 글씨는 못 써도 동그라미. 자, 뭐였죠? 뭐였지? 음, 전. 그렇죠. 전.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학생 이름. 학생 이름. 박. 그렇죠. 전박. 아까 배웠잖아. 천박사. 전박. 그렇죠. 사열. 열. 그렇죠. 전박사열. 유. 유 육. 밑에 구. 그렇죠. 직. 식단.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처럼 해보는 거예요. 시작. 전박사열 육구직단. 시작. 전바사열 육구직단. 더 빨리. 전바사열 육구직단. 그렇죠. 이게 바로 1980년대 국내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1980년대 1980년대 국내 상황. 상황. 그렇죠. 자, 북한이 궁금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자, 북한은 또 어떻게 되냐? 북한은 그렇죠? 북한은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아이칼 경합. 아이가 칼을 가지고 경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경합을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이칼 뭐라고요? 아이칼 경합. 그렇죠. 자, 이 북한 상황이에요. 1900 몇 년대? 980년대. 그렇죠. 자,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 대통령은 전두환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북한의 김정일 등이 이제 미얀마의 국부가 있어요. 국가에서 이제 크게 뭐죠? 아버지로 모시는 그렇죠. 국부라고 하죠. 모시는 사람 이름이 뭐냐면 읽어봅시다. 아웅산이라는 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묘소에 누구나 다 참배를 해야 돼요. 참배하러 갈 때 대통령을 죽이려고 폭탄을 터뜨렸어요. 근데 대통령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큰 문제가 되겠죠. 북한이 저질렀다. 이게 바로 아란 말이죠. 그렇죠. 아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전두환은 북한하고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이 허락이 되는 것도 이때쯤이에요. 언제라고요? 1985년이고 87년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이때는 자기 후계자 노태우를 밀어주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읽어봅시다. 대한항공 칼기 폭파 사건. 자, 그래서 칼. 그렇죠. 칼이에요. 그렇죠. 자, 대한항공을 영어로 하면 코리아 에어라인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한다? 칼기. 그렇죠. 칼기를 폭파시켰는데 그 폭파범이 바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김현이었다는 거예요. 제일동부 출신 김현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가 당선되는데 결정 역할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안보가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 출신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가 이제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이때쯤이다. 그래서 83, 85, 87이 이제 북한하고 관계된 거예요. 하여튼 자, 아가 뭐라고요? 아웅산. 폭파 사건. 그다음에 이산가족 최초 상봉. 상봉. 이산가족이라는 것은 6.25 전쟁 이후에 서로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가족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 한 번 정도는 만나게 해주자. 최초로 상봉이 이루어져요. 나중에 이제 정례 행사처럼 되는 거는 김대중 정부 때고 그 전에 이제 최초로 85년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칼기 폭파가 이루어지면서 대한항공 그렇죠. 칼기 폭사 그렇죠. 사건. 북한에서 저지른 거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안보가 중요시 되면서 이제 노태우가 당선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되냐? 북한은 사회주의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 커뮤니스트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모두 다 잘 살자고 하니까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기심을 이제 무시하고 다 잘 살자고 하니까 나는 좀 천천히 되겠지, 나는 좀 빠져도 되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또 이기심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발동이 되면서 사회주의는 점점 몰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 경제난이 계속 가속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무기 만드는데 어떤 군수 공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산업화는 굉장히 더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합작회사 경영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뭐랄까요? 영법입니다. 뭐라고요? 합병. 합영법. 그렇죠. 합영법을 만들어서 다른 데서 이제 투자할 수 있게끔 했는데 투자하는 사람도 거의 없죠.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제난으로 합영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경제난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우리하고 이제 남북 간의 경제력 차이는 수백 배 차이가 나요. 현재 그게 이제 바로 8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칼 경합. 그렇죠. 자, 아가 뭐라 그랬어요? 아가 아가 아웅산 그렇죠. 복사. 묘소, 뭐 투음, 폭파 사건, 그렇죠. 그다음에 최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칼기 폭파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지만 얘네들은 경제난으로 자 합영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렇죠? 합자회사 경영법, 그렇죠. 그래서 아이칼 칼 경합, 병합. 그렇죠. 아이칼 경합 이거를 노래처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시작. 아이칼 경합. 그렇죠. 한 번 더. 아이칼 경합. 그렇죠. 그래서 80년대 자, 우리는 1988년에 올림픽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우리가 발전하거든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그 전에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그게 바로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천박사열 육구식단 그다음에 아이칼 경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민주화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독재 정권이 계속 되는데 이제 남한이 성장하니까 배가 아프니까 아웅산 폭파 사건도 일으키고 칼기 폭파도 일으키고 뭐 하는 거죠. 그 사이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한번 있었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워요? 시작. 천박사열 육구직단 아이칼 경합. 시작. 천박사열 육구직단 아이칼 경합 하면서 자꾸 말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도 말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그리고 답을 보여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답을 안 보고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봅시다. 웅산 묘소 폭파 사건 이산가족 최초 상봉 만나게 했다는 거죠. 고향 방문단으로 이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칼 코리아 에어라인 폭파 사건 등으로 이제 노태우가 당선됐다. 그다음에 북한 내부에서는 경제난으로 합영법 다시 합병법. 합영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아까 거 복습해 볼까요? 네. 천 천박사열. 구식당인데 이걸 이제 이쪽으로 거꾸로 해보는 거죠. 힘들죠. 그렇죠. 예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10밀리언이 뭐라고요? 천만 명 서명 사인하는 거 서명 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 대학생 두 사람 네, 서울대하고 연세대. 박종철 그렇죠. 그렇죠. 박종철 이름을 기억 못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이름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얼굴은 평범해요. 얼굴 좀 보여주면 이름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찾아보세요. 여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박종철, 이한열 찾아보세요. 이제 역사적 인물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4.13 호헌 조치 어렵지만 해봐야 돼요. 자, 전두환 대통령은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 조치를 내렸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한열이 죽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받아들였으면 이한열까지 안 죽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박사열 6월 항쟁 프로테스트 그다음에 9차 개헌 그다음에 직선제 5년 단임제 그렇죠. 자,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우니까 일단은 먼저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노래라는 거는 잘 몰라도 먼저 외우고 나면 나중에 그 뜻도 점점 떠오르듯이 먼저 외워보는 거예요. 어떻게? 전박사열 육구직단 아이칼 경합까지 시작. 전박사열 육구직당 아이칼 경합. 그렇죠. 다시 또 리듬이 다르게 다시. 전박사열 육구직단 아이칼 경합 다시. 아이칼 경합. 한 번 더. 전박사열 육구직당 아이칼 경합.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내일 할 거는 뭐냐면요.
육공을곡 칠한총 소중육이 하면서 이제 쭉 나가는 거예요. 점점도 어렵죠. 네. 자, 이렇게 외우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나왔을 때 함정에 안 빠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놓으면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100점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100점. 능력검정 시험이라는 걸 본 적 있어요? 그렇죠. 한국어라든지 한국사라든가 이런 걸 이제 능력검정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놓고 나면 굉장히 한국에 대한 역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리 몸기억할 수 있는 압축 문자를 제 걸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이제 실력도 향상이 되고 잊어먹지 않고 이제 영구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전박사열 육구직단 아이칼경합. 네, 수고 많았습니다.